수원지검에서 네.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정섭 형사부장이죠. 그런데 뭐 좀 큰 일을 낼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최근에 지금 차기근 출입국 본부장 법무부 네. 그리고 윤대진 법무연수원장입니다만은 과거에 법무부 검찰국장 핵심 요직을 한 사람들 잇따라 지금 소환 조사를 했어요. 어떤 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? 일단 지금 두 가지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김학의 그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2019년 3월에 허위 출금 요청서 동원된 긴급 출금 과정의 불법성과 관련된 것. 두 번째는 6월에 안양지청이 이규현 검사 당시에 조작한 그 불출금 요청서를 조작한 이규현 검사를 수사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압력을 넣은 그런 불법성 이 두 가지를 수사를 하는데 벌써 제가 딱 눈길을 끄는 게 이거예요. 수원지검이잖아요.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는데 수원지검장을 소환했어요. 그러니까 문홍성 지검장을 소환해서 수원지검의 가장 최상급자를 밑에 사람이 소환조사에서 조사한 거. 그렇죠. 이게 원래 고검이 해야 될 고검에 맡기잖아요, 보통. 근데 자기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보고를 해야 할 그 당사자를 불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. 이건 웬만한 증언과 자료와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게 확보가 되니까 사실은 부른 거고, 그 수원지검장, 그 윤대진 전 검찰국장, 차규근 본부장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한다는 건 상당한 양의 정말 그 수사를 진척을 봤다는 것이고 이성윤까지 지금 소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불응했고 오지 않겠다고 했고, 근데 그렇다면. 수원지검이 뭔가 지금 일을 내는 게 아니냐,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김학의 그 출금 과정의 불법성 그렇죠. 수사는 차기근 본부장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사실상 정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첫 번째가 차기근을 그렇죠. 지금 곧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인데 신병을 확보한다면은 그 유선 수사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불법 출금에 왜 장관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, 또 이용구 법무실장 당시 어떻게 관여했는지, 그리고 이종근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그 당시 장관 보좌관으로서 또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 그런 부분까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전기가 될 것이고요. 그 이 안양지청에 이규현 검사에 대한 수사 방해. 이 부분은 윤대진 지금 법무연수원 부원장까지 소환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? 문홍성 수원지검장. 수원지검장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남은 거죠. 근데 그렇죠.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죠. 불출석한 거죠.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차규근 본부장이 사실 정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규현 검사의 수사를 못하게 한 건 이성윤 지검장, 현 지검장이 정점이거든요. 당시에 반부패? 강력부장.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. 대검 올라갔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. 수사가 대검에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고 대검에서 이성윤이 담당이었으니까 받았으면 즉시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지금 검사인데 당연히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어떤 수사이기 때문에 고검에 이걸 내려보내야 되고요. 수원 고검에. 수원 고검에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안 했다는 거예요. 수원 고검에 보내지도 않고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.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중대한 직권남용이고 또 역시 수원 고검에 자기가 해야 될 일, 수원 고검에 이 수사를 넘겨야 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한 것. 즉 이성윤이 지금 이 정점인데 이성윤이 지금 불응하고 있는 어떤 상황까지 수원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시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하고 검찰국장을 하고 있던 윤대진
지금 법무연수원장이 상의를 해가지고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서 그 이규영 검사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데 이성윤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불출석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? 한 번 더 요청을 하나요? 출석 요구를? 일단 출석 요구를 하고 상당한 진술과 증문 자료가 있다면 사실 소환이 안 되더라도 기소는 가능하잖아요.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성윤을 강제 구인할 수도 있잖아요. 네네,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렇게까지 가능할지, 현 중앙지검장을,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할지까지는 저도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, 저는 적당한 선에서 아마, 이미 언론에 그런 상황들을 다 노출을 시키고, 그 출석 요구서를 몇 번 더 한 다음에, 아예, 지금 최근에 무슨 사건이 그랬나요?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그냥 수사를 하겠다고 기소된 사건도 있었는데. 불응해도 얼마든지 뭐 기소를 할 수는 있죠.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할 수 있는 거고, 뭐 꼭 특히 뭐 고의직의 경우 소환조사 안 오고 뭐 서면조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는데, 이성윤이는 지금 이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장 문홍성이가 자기는 그 예 당사자라고 해서 수사주의를 지금 포기하면서 네. 대검에서 직접 수사주의를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지휘한다고 봐야죠. 그렇죠.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총장이 애 없이 수사한다, 뭐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검찰이 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죠. 그럼 네. 이성윤이도 수원지검에 출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그렇죠. 왜 이성윤이만 안 하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언론에 그만큼 많이 이게 만약 보도가 되고 한다면 그 여론의 압박을 또 자신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일 테고 결국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월성 1호기 원전 그 사건만 사실 눈여겨봤지만 더 시계가 빨리 돌아갔던 건 이쪽 사건, 극막의 불법 출금 사건 아니었느냐. 저도 이 소환되는 어떤 상황들을 뒤늦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시 인지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져요. 이 사건이야말로. 근데 앞서서 뭐 얘기가 빠졌던 게 하나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대전지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제대로 못한 게 신현수 민정수석을 배제시킨 패싱한 뭐 사유다.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또 불같이 화를 냈다든가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월성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과거에 뭐 징계에 풀려서 복귀했을 때도 제일 먼저 월성 사건부터 챙겼잖아요. 예. 보고를 받고. 네.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이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절차적 정당성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성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 그건 교수님 말씀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근데 백운규 장관 영장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글쎄요. 그 언론에서 어찌됐든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2번씩이나 던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의 그 구속영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. 사실은 백운규 장관의 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수순이었기 때문에. 우리가 수사를 봐도 영장 청구 안 할 수 없잖아요. 영장 청구한다는 것은 그 인사 이전부터 그렇죠.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?
죽을래 이 상황까지 다 밝혀졌고 정모 과장이 전부 혐의를 인정하는 어떤 상황으로 불구속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검찰에서 자기가 이야기할 건 다 증언을 했다는 얘기고 그 상황에서 백운규 장관의 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비판을 엄청나게 외압받았구나라고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아무리 신현수 수석이 와서 야 그거 들어줄게 대신 뭐 한동훈 풀어줘 뭐 이런 식의 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냥 언론에서 분석이고 신현수라든가 윤석열 총장과의 협의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이 아니고 좌천시키고 또 심재철이도 지금 남부지검장으로 보내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? 영전이잖아요, 영전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소위 부산 친무인지 또 뭐 조국 일파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봐야죠. 그렇게 봐야죠. 예. 어쨌든 이 수원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위로 갈수록 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로 옮겨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규현 검사하고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두 사람 사이는 그렇죠. 사시 아주 사시도 같이 했고 뭐 사법연수원도 갔고 또 나와서 법무법인에도 같은 곳에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고 이규현 검사를 당시 과거사위원회 보내준 것도 이광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광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수원지검 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큰일을 낼 가능성이 많죠. 더 윗선까지 올라가서 청와대로도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전반적으로 임기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흔들리고 있다 할까? 네. 좀 중심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. 순리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산길이라는 건 여론에 역행하지 않고 조금씩 순응해 가면서 잘못을 인정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신현수를 이렇게 배제하고 이강철 얘기를 들어가면서 검사 인사를 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역주행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권력을 잡고 있고 아직도 하산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레임덕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옳은 지적이십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종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이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2번이나 제출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권력 핵심부가 권력 암투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